이게 생각보다 아주 뭐 엄청난 스킬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반을 설치하고, 일단 여기 그 작업을 보면은 이 흘러내리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 흘러내리는 기법하고 이게 적당히 흘러내렸을 때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안에서 그 임파스토 기법을 계속 사용해 가지고 제가 완성을 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게 엄청난 스킬은 아니지만 이게 시간을 굉장히 요하는 작업이라고. 어차피 시간을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작업 그 하는 거를 좀 여태까지 진행된 거를 조금 더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여드리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작업의 요점은 이 밑에 그 화이트를 갖다가 제가 이 나이핑을 하진 않고 그냥 넓은 붓으로 이 자죽을 내줬거든요. 스크래치 자죽을 내줬는데, 내준 다음에 그 물감이 마르기 전에 제가 계속 그 칠을 하면서 그 약간의 그 밑에 색하고 이렇게 좀 혼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이 어떤 그 임파스토 했을 때 붓자국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완전히 말려서 해도 되는데, 말려서 하는 작업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스크래치, 그다음에 이 어떤 터치의 그 붓자국의 맛을 이용해 가지고 이 변화를 많이 주기 때문에, 뭐 내가 보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그 흥미로운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작품이야 뭐 보는 사람 다르고 하는 사람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그 잣대가 다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면서 어제 그제 제가 청색으로 여기 흩뿌리는 작업도 좀 하고, 여기 흘러내리는 작업, 흘러내리게 할 때는 이렇게 기울였다가 또 이렇게 기울였다가 하는데, 이게 테레핀이 많이 섞이면은 이 자죽이 잘 안 나요. 옆으로 번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린시드나 뽀삐유를 많이 좀 섞어야 돼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가급적이면 좋은 기름을 쓰는 게 좋죠. 뭐 사람들 흔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으면은 가급적이면은 굉장히 좋은 재료를 선호하거든요. 쓰거든요. 그 양귀비 그 뽀삐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1리터에. 요즘은 또 말도 없이 비싸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면은 진짜 비싼 물감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화가들한테는 굉장히 숙명적인 일이죠. 근데 뭐 반드시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제가 요새 다이소 그 용품을 많이 그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적으로 이 그렇게 큰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면은 그 물감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큰 차이는 없어요, 진짜. 근데 거기다가 뭐 내가 이런 말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거 다이소 물감으로 그렸습니다. 이거 르프랑 물감으로 그렸습니다. 뭐 굳이 설명할 이유도 없는 거지만, 또 뭐 어떤 그 이 작품의 일기라고 하죠. 보통은 내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밝혀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옆에다 설명서가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보는 사람 직관대로 나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 뭐 저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정도의 어떤 이 감상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흔히 뭐 이 그림에서도 얼리 어댑터처럼 뭐 비싼 물감 쓰고 뭐 올드 올랜드 같은 수제 물감 쓰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것도 자기의 만족이지 굳이 그거를
또 이렇게 밝혀가지고 뭐 내 그림은 진짜 최고의 물감을 썼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좀 약간 그 시골 말인가 남사스럽지 않나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좀 염려를 하는 편이고요. 염려를 하긴 뭘 염려를 해. 아무튼 지금 이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진행 중인 작업들을 보면은 이 스크래치 하는 그 면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이렇게 기울이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여기서 잘 봐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여기를 지금 여기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우들두툴하게 이 붓자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지는 게 이쪽으로 번지고 이쪽으로 번질 때 여러 가지 한쪽으로 어떤 그 이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말려서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다르다고. 이제 그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잠시 들어가고, 원래 이거 제가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로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뭐 보여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뭐 누가 또 따라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따라 하면 되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거 보면은 옆에 이 지금 이런 그 글씨 같은 거를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바닥이 말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트레이스가. 근데 여기에 보면은 위에 흙뿌린 작업이 마치 그 잭슨 폴록의 어떤 이 비우상하는 그런 식으로 완전히 말라 있는 상태와 혼합이 되면서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완전히 이 붉은색이 마른 상태 위에다가 흙 뿌리는 작업을 했을 때 크게 번지지 않죠. 왜 크게 번지지 않냐면은 여기는 스크래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확확 번지는데 여기는 잘 안 번진다고.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뭉쳐지죠. 그러니까 선명한 선이 얻어지는 거고, 뭐 이런 부분에는 약간 좀 그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혼합되면서 말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른 거하고 안 마른 거를 적절히 이용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맛을 내기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거는 제가 그 계속 그 어피리어링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나타난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식탁 시리즈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작업도 내 친구한테 살짝 보여줬는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전시하면은 이거는 자기가 갖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전시는 못했습니다. 이 작품이 많이 모이질 못해가지고 이제 뭐 한 20점 모였는데 전시를 잘 하려면은 적어도 50점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있고, 지금 현재 이 작업은 이 백 바탕,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드롭백, 백드롭, 이거 또 헷갈리네. 그거를 먼저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나이프로 해가지고 이 그 바닥색을 말리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이 붉은 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이 하얀 부분, 은근히 비치는 이 테이블의 그 어떤 화이트를 뭐 징크 화이트나 티탄 화이트나 상관없어요. 이 붓자국을 거칠게 내줘가지고 그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변화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다른 걸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흡스. 이제 이것도 무겁네. 이거 1m 1m인데 1m 1m도 만만치 않아요. 아직은 뭐 1m 1m 좀 그렇지만, 자, 좀 딴 거를 한번 또 보여드리자면은 이것도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작업은 원래 옐로우하고 이 회색하고 보색 관계잖아요. 이 보색 관계를 이용해 가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업도 좀 색다르죠. 이것도 어떤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릇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선을 쓸 때 이 외곽선에 있는 그 틀을 이렇게 좀 짠 다음에 이렇게 나이핑을 가지고 살살살살 이렇게 나이핑이 아니지 붓을 가지고 그 이렇게 좀 약간 그라데이션 하는 그런 기법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튜브 같은 거가 좀 이렇게 나오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머릿속에 상상을 해가면서 하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적당한 시간이 이렇게 요 정도에선 한번 내가 다시 물감을 흩뿌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작업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여기다 이제 칼라를 갖다가 어떻게 많이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는 아직 결정을 제가 아직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은 과정이 또 중요하니까 또 이런 흩뿌리는 작업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작업 보면 이제 이건 거의 한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지금 화이트가 있는 부분에 다시 화이트를 올려가지고 좀 약간 두껍게 올린 다음에 다시 이 붓질을 할 거예요. 붓질을 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상상을 해 가면서 할 건데 이 팔각을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또 변화를 줬고 딴 거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약간 테레핀하고 린시드하고 뽀비유를 좀 적당히 섞어 가지고 여기서 어떤 형태를 조형적인 그런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흘려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려줄 건데 이게 엄청난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기법이긴 한데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금방 되는 작업이 아니라고. 그리고 아크릴으로는 전혀 이 느낌이 안 나와요. 왜냐면 아크릴에서는 이 유화의 그 어떤 이 찐득찐득한 맛과 이 번지는 맛 이런 게 굉장히 힘들거든. 좀 약간 건조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메디움을 섞는다거나 하면 되는데 그 미디움을 섞어도 약간 변화가 이쁘지는 않아요. 아크릴을 쓸 때는 너무 생뚱맞게 센데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컬러가 확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원래 유화의 장점은 이렇게 은근히 스며들면서 빛나는 뭐 이런 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유화 작업을 선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옐로우, 크롬 옐로우하고 레몬 옐로우를 섞은 이 바닥을 칠해가지고 여기는 스크래치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질 때 이렇게 좀 약간 좀 다르죠? 번지는 느낌이. 이것도 거의 한 달을 말린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업은 이제 공정이 된다. 무슨 물건 만들. 뭐 이미지 팩토리 맞죠? 뭐 화가의 뭐 작업실은 공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고서 하는 작업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의 이 식생활, 그 다음에 자기의 일기,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야기가 많으면 좀 복잡해지거든요, 사실은 그림이. 근데 복잡하든 안 복잡하든 어떤 제가 대상자가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어떤 이 일상을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뭐 대중들이 저걸 좋아한다고 그래갖고 계속 그것만 그리는 사람들은 나는 이해 못 하겠어요, 진짜 그런 거는. 근데 뭐 그런 것조차도 하나의 또 어떤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면은 그냥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스스로 이렇게 좀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업이 옛날에 이제 싹공일기나 이런 일기를 하면서 그날 생각했던 거를 쭉 적어가면서 어떤 그 시리즈물을 이렇게 쭉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동시다발적인 작업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저 작업이 과연 저 작가의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조차도 사실은 정해져 있는 보편적인 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또 제 의지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그림 저런 그림 재밌게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요 흙뿌리는 작업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조금 작업하는 과정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